오늘 속초시 조양동의 상수도관 파열로 10시간 넘게 수돗물 공급이 끊어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학생 진단 평가를 놓고 학교별로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고등학교 야구부가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부산고를 상대로 아쉽게 패배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금강산으로 향하는 비무장지대가 평화의 길로 조성돼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새벽 속초시 조양동의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속초시 모든 지역에서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응급 복구를 통해 수도관이 터진 조양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지만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소방차 한 대가 속초의 한 요양병원으로 들어와 지하에 있는 물탱크에 물을 채웁니다. 새벽부터 물이 나오지 않아 물탱크에 남아있던 물을 활용했는데 더 버티기 어려워 긴급 급수 신청을 한 겁니다. 투석은 물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물을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안 돼요. 투석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예. 농공단지의 공장들도 오전 내내 정상 가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 작업을 하려면은 물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이러면 진짜 저희 하루 그냥 다 거의 날리는 거라서. 속초 시내에서 갑자기 물이 끊긴 건 새벽 무렵. 단수 10시간 가까이 만에 찾아낸 원인은 속초시 조양동의 한 상수관 파열이었습니다. 통상 상수관이 파열되면 높은 압력 때문에 도로 위로 물이 솟구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아 원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이 끊기면서 속초 시내에는 문을 닫는 상가가 속출했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 못하죠. 예약도 취소됐는데. 오늘 예약이 있었어요? 예. 관광버스 12시에 예약이 있었거든요. 또 속초 지역 11개 초중고교가 휴업 또는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손 씻는 물은 안 되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급식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학교에서 단축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오후 들면서 공사가 진행된 이곳 속초 조양동 일대를 제외한 속초 시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급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카페를 해서 한 11시쯤 열거든요. 그래서 영업시간을 할 수 있게 물은 11시에 나와서 저희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속초시는 최대한 빨리 정상 급수가 가능하도록 현장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노후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진행돼 있으면 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중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를 지나자마자 발생한 갑작스런 단수에 속초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인 학생 진단평가가 11월 말 시행됩니다. 그런데 일제고사를 치를 수 없다는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 때문에 학생 진단평가를 시행할지 안 할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라는 이름을 내건 학력 진단 시험이 2달 뒤 시행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11월 28일에서 12월 2일 사이에, 중학교 2, 3학년은 11월 21일에서 25일 사이에 시험을 치릅니다. 해당 학년의 국어와 영어, 수학 10월까지 진도를 시험 범위로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은 영어가 제외됩니다. 석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복수시키는, 그래서 기본 학력 확보하는 쪽으로,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급 간 경쟁이나 학교 간 경쟁 이런 것은 저는 지양할 겁니다. 시험 문제는 현장 교사들이 출제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출제 교사를 모집해서 ABC형으로 3가지 시험지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진단평가의 시행 여부와 시기 모두 학교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니는 학교에 따라 시험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일제고사를 금지하는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 때문에 강원도 학생들이 학년별로 같은 시험을 함께 치르게 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물러선 겁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본인 의사결정권이 배제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에 중학교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비교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학교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혼란이 있는 거죠. 어떤 학교는 시행하고 어떤 학교는 시행하지 않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강원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도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그러한 여러 변화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전교조와의 협약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강원도교육청이 기대하는 신청률은 50% 이상. 당초 모든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도저도 아닌 반쪽짜리 진단평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신경호 교육감 취임 이후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성장 진단평가와 행정소통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022 강원 학생 진단평가와 관련해 과거 일제고사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며 도내 학원가와 사교육업계에 종합 선물 세트를 보낸 것과 다름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도교육청 지부도 성명을 내고 추석 연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육감 명의로 동일한 현수막을 게시한 데 대해 김영란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관계 공무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부터 4년 동안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할 심의위원회가 시군별로 구성돼 운영될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선거가 끝난 올해는 앞으로 4년 동안 지급될 의정비를 다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10명 안팎의 위원들로 짜여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비와 인상폭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이내에서 의정비가 인상될 경우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의원 의정비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의정활동비와 자치단체별로 결정할 수 있는 월정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강릉시가 유치 경쟁에 뛰어든 2026년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세계총회 개최지가 이달 안에 결정됩니다. 2026년 개최지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LA에서 열리는 ITS 세계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강릉시는 국토교통부, ITS 협회와 함께 총회에 참석해 교통에 의한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와 전략 홍보에 나섭니다. 2026년 ITS 총회 개최는 아시아 권역 차례로 강릉시는 대만 타이베이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50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강릉고가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상 첫 봉황대기 우승과 함께 3년 연속 주요 전국대회 우승은 실패했지만 올 시즌 유종의 미를 거두며 신흥 강호로 우뚝 섰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50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가 열린 서울 목동 야구장. 강릉고의 창과 부산고의 방패가 맞붙었지만 부산고의 방패가 더욱 두꺼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강릉고는 경기당 평균 7점을 냈지만 결승전에는 한 점도 내지 못했습니다. 부산고 투수 원상현에게 8과 3분의 1이닝 동안 안타 3개를 뽑는 데 그치는 등 0대1로 패했습니다. 첫 우승을 노린 봉황대기 야구대회에서 2019년에 이어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주요 선수들의 활약은 빛났습니다. 강릉고 3번 타자 황우영은 대회 최다 안타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지막 대회라 팀을 위해서 중심에 맞추다 보니까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승전에서 긴 이닝 동안 부산고를 꽁꽁 묶은 조경민 투수는 감투상을 받았습니다. 봉황대기 처음 들어와가지고 2차전부터 경기에 뛰게 되었는데 참 마음에 드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씨에도 경기장을 찾은 천여 명의 야구 팬들은 열악한 여건에도 준우승을 거둔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최재호 감독이 세계 청소년 그 선수권대회 미국에 가 있어가지고 지금 대행 체제로 결승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참 대단하지. 이렇게 준우승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 강고가 그래도 아직 야구를 많이 좋아하고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강릉고 선수들도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며 팬들의 응원에 화답했습니다. 우리의 선수! 2년 전 대통령배를 시작으로 지난해 황금사자기와 전국체전을 잇따라 제패한 강릉고. 올해 우승은 없었지만 주요 대회를 준우승으로 마무리하며 강릉을 비롯한 강원도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줬습니다. 서울 목동구장에서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전쟁의 상흔은 남아있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적 자원을 그대로 간직한 곳, 바로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가 평화의 길로 조성돼 시민들에게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립니다. 판문점과 금강통문에 이어 북으로 가는 세 번째 길이자 1953년 분단 이후 문을 닫았던 31번 국도. 비무장지대를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한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이 열렸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거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길이 되겠습니다. 금강산에서 내려온 계곡물은 남쪽으로 흐르고 있고 전차의 통행을 막기 위해 세워둔 바위도, 철조망과 지뢰 경고 표지판도 70여 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30분 정도 걸어가면 비무장지대와 바로 맞닿은 3대교 통문이 나옵니다. 이곳 3대교 통문은 민간인에게 처음으로 개방됐습니다. 여기서 2.6km 떨어진 곳에는 남과 북을 가르는 군사 분계선이 있습니다. 금강산 가는 길이라는 이름의 양구 코스는 천혜의 비경으로 불리는 두타연을 지나 3대교 통문까지 이어지는 17km 구간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생태와 역사적 상징성은 관광객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이북분이셔가지고 또 이제 실향민의 아픔도 알고 저희 국민들이 정말 이 좋은 곳에 그다음에 이 역사적인 곳에 꼭 한 번씩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양구 코스를 포함해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 지역 10곳은 올 연말까지 시민들에게 테마 코스를 개방합니다. 지난 2019년 시범 운영 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운영을 중단한 지 3년 만입니다. 비무장지대 인근을 직접 걸을 수 있는 횡단 노선도 내년에 개통됩니다. 인천 강화에서 시작해 강원도 고성을 잇는 총 길이 524km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무장지대라는 곳이 특별히 이제 생태 자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존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평화, 생태라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관광 아이템을 만들어서 DMZ 평화의 길,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추석 이후 연말까지 강원도 내에 2,4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사이트 부동산 124에 따르면 9월부터 12월 말까지 강원도에서 분양 예정인 가구는 강릉 포남동 167가구, 속초 중앙동 448가구, 원주 반곡동 386가구, 춘천 삼천동 860가구 등 모두 2,433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건축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위축된 매수 심리 등으로 계획된 물량을 제때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공공비축미로 지난해보다 6,600여 톤, 39.2% 늘어난 23,425톤을 배정받았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통계청이 9차례 조사해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되며 연말까지 쌀값이 모두 정산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량 증가와 쌀 적정 생산 우수 실적 인센티브 등으로 매입량이 크게 늘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시 모집에서 강원대학교는 춘천 캠퍼스 2,429명, 삼척 도계 캠퍼스 1,121명을 모집하고 한림대학교는 전체 정원의 80.7%인 1,510명을 선발합니다. 춘천교육대학교는 내일부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강원FC에 떠오르는 신예 양현준 선수가 축구 국가대표팀에 처음으로 발탁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카타르 월드컵을 2달여 앞두고 꾸린 9월 A매치 평가전 대표 선수단 26명 명단에 강원FC의 측면 공격수 양현준 선수를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원FC에 입단한 양현준 선수는 올 시즌 K리그1에서 모두 3차례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받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